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25%나 치솟은 관세 속에서도 6월 2일까지 한국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차 전시장은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 같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차를 사재기하는 너무 신기한 상황. 밤새 긴 줄을 서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든 콜터예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공항에서 항공정비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 공군에서 복무했지만 지금은 하늘을 나는 대신 비행기를 고치고 있죠. 그리고 저는 9살짜리 아들 세스를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예요. 우리 집 아침은 늘 전쟁이에요. 세스 아침 챙기고 도시락 싸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엔 제가 출근하죠. 그 모든 게 끝날 때쯤 세스를 무사히 학교에 내려주면 그때가 진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뭔가가 망가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15년 된 포드 SUV예요. 엔진은 마치 기침하듯 덜컥거리고 브레이크는 마시멜로처럼 말랑해요. 체크 엔진 불은 벌써 1년 넘게 켜져 있죠. 고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못 고쳤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우리는 그 차를 타요. 저는 열쇠를 꽂고 살짝 숨을 참으며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세스는 같은 질문을 해요. 아빠, 이 차도 도중에 멈추면 어떡해요? 세스는 항상 걱정 어린 눈으로 절 바라봐요. 그럴 때 저는 늘 대답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말해요. 아빠가 조심히 운전할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세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애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2년 전 우리가 본 그 사고를요. 그땐 가족 여행 중이었고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뒤집히며 세 바퀴나 구르는 걸 세스가 눈앞에서 봤어요. 그날 이후 세스는 차만 타면 긴장해요. 안전벨트를 꼭 붙잡고 말없이 창 밖만 바라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세스가 가방을 메고 다가왔어요. 오늘 방과 후에 과학 클럽 있어요.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래. 3시에 데리러 갈게. 우리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찼어요. 제가 먼저 운전석에 앉았고 세스는 조심조심 타더니 뭔가 터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크으응 하며 떨리더니 다행히 켜졌어요. 오늘도 괜찮겠네. 제가 말했지만 세스는 웃지 않았어요. 그저 창 밖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손은 여전히 안전벨트 위에 있었죠. 운전하면서 저는 계속 세스만 생각했어요. 그 조용한 표정, 그 불안한 눈빛,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죄책감. 나는 왜 아직도 이 차를 타고 있는 걸까? 진짜 돈 때문만일까? 아니면 그냥 내 고집 때문일까? 빨간불에 멈췄을 때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세스는 여전히 밖만 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갈 거야.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학교 앞에 도착하자 세스가 안전벨트를 천천히 풀고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요, 아빠.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학교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주차장에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세스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침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웃음 대신 걱정으로 시작되면 안 되는데. 그때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차 더는 세스를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몰라. 뭔가 바꿔야 했어요. 정말 곧.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빙글빙글 구르던 장면이요. 그날 낮 직장 점심시간에 브렌트가 보여줬던 영상이었어요. 식당에서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죠. 이든 이거 꼭 봐야 해. 저는 처음엔 웃긴 영상이나 최신 전투기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건데 조그만 SUV가 왼쪽 차선을 달리다 갑자기 다른 차에 밀려 중앙 분리대를 받고는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굴렀어요. 차는 마치 종이처럼 구겨졌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배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믿기 힘들었어요. 차가 멈췄는데요. 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브렌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지? 저게 한국 차래. 철판이 장난 아니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저 차에 세스가 탔었더라면? 그 영상 속 SUV는 기아 소울이라는 모델이래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낡은 포드 SUV가 저렇게 굴렀다면 우리는 못 걸어 나왔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세스를 재운 후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기아 소울 사고 생존. 현대 SUV 충돌 테스트. 한국차 안전 등급 2025. 계속해서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제목들이 이랬어요. 현대차 미국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획득. 미국 차보다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도 놀랐다. 한국차 전복사고 생존율 높아. 저는 정말 정신없이 클릭하고 또 클릭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안전 그래프, 에어백 개수, 운전자 보조 기능 이런 것도 전부 읽고 또 읽었어요. 눈이 따가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검색이 아니었어요. 저는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요? 그러다 현대 산타크루즈라는 차를 발견했어요. SUV처럼 튼튼해 보이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됐고 안전 기능도 많았어요. 10개의 에어백,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생전 처음 듣는 기능들이었지만 왠지 믿음이 갔어요. 그 차를 타고 있는 세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안전한 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가격이요. 비싸다. 저는 진짜 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눈에 딱 띄는 문구가 있었어요.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6월 2일까지 가격 동결. 눈을 의심했어요. 요즘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관세를 왕창 붙이고 있다던데 한국 회사가 그걸 감수하고 가격을 그대로 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진짜였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든 만약 차를 바꾸려면 지금이 기회야. 다음날 아침 저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면서도 점심 먹으면서도 심지어 훈련용 전투기 브레이크를 고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그 영상. 공중에서 세 바퀴를 구르던 기아차. 그리고 걸어나온 그 운전자. 그리고 세스. 우리 차가 저렇게 구르면 세스도 무사할 수 있을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닐 거예요. 퇴근 후 세스를 학교에서 데려왔어요. 세스는 과학박람회 전단지를 들고서 화산 실험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어요. 계속 한 가지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딜러숍에 한번 가봐야 하나? 그냥 보기만이라도? 그냥 차 안에 앉아보기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전 평생 한국 차에 앉아본 적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세스를 재운 뒤 노트북을 켰어요. 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산타크루즈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할인 중이었고 안전 기능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차였죠. 그런데도 저는 딜러숍 찾기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열쇠를 들고 동료 브렌트에게 말했죠.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그냥 드라이브 좀 하려고. 딱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딜러숍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주말도 아닌데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같았어요. 차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차 안에 앉아보는 커플, 가격표를 살펴보는 가족들. 안쪽에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 얼굴에 웃음은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찾고 계신 차 있으신가요? 목이 좀 메었지만 대답했어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산타크루즈 온라인에서 봤어요. 그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진짜 잘 고르셨어요. 직원은 저를 매장 앞쪽에 세워진 짙은 회색 산타크루즈로 데려갔어요.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멋졌어요. 단단한 느낌, 세련된 곡선, 과하지 않고 믿음직한 디자인이었어요. 운전석 문을 열며 말했어요. 직접 앉아보세요. 느낌 보시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트가 등을 부드럽게 감싸줬고 스티어링 휠은 딱 맞는 크기였어요.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작은 디스플레이가 불을 켜며 인사하는 듯 했죠. 어서 오세요. 라고요. 그리고 저는 세스를 떠올렸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가격표를 건넸어요. 생각보다 싸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숨을 살짝 들이쉬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든?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팀장 마틴이었어요. 정말 가장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었죠.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마틴은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구경 중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마틴이 팔짱을 끼더니 말했어요. 넌 포드만 고집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한국차 타고 나타나면 말이야.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라 위에 일하더니 이젠 외국산 차를 산다고? 마치 농담처럼 말했지만 웃음은 안 났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테스트 같았어요. 저는 다시 산타크루즈를 바라봤어요. 손에 쥔 가격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세스를 떠올렸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아이를 지키는 문제야. 그날은 딜러숍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마틴을 보고 그 비꼬는 말을 들은 뒤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음악도 목소리도 듣기 싫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운전하고 싶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세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또다시 뒷좌석에 앉아 불안해하는 세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SUV가 영상처럼 뒤집히는 상상도 했죠. 결국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다시 현대 산타크루즈를 검색했어요. 이번에는 구매자 리뷰를 찾아봤어요. 어떤 엄마는 시속 100km로 옆에서 들이받친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갑자기 도로에 사슴이 튀어나왔을 때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다 또 그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6월 2일까지 가격 동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다음날 평소처럼 세스를 데리러 갔어요. 세스는 조용히 뒷자리에 타서 안전벨트를 꽉 잡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얘야, 제가 말했어요. 혹시 우리 새 차 사면 어때? 세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봤어요. 정말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더 안전한 차. 브레이크도 잘 듣고 에어백도 많고 이상한 소리도 안 나는 차. 세스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레이싱카처럼 멋진 건가요? 저는 웃었어요. 레이싱카까진 아니지만 나름 멋지고 진짜 안전한 차야. 세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브렌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번에 말했던 딜러숍 말이야. 내일 같이 가볼래? 차 살 거야? 그가 물었어요. 아직은 몰라. 그냥 너랑 같이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좋아. 바로 가지, 브렌트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우리는 딜러숍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좀 더 당당했어요. 누가 보든 상관없었어요. 브렌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산타크루즈를 살펴봤어요. 저거요, 제가 말했어요. 은색 모델을 가리키며. 그날 만났던 그 직원이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오셨네요. 시승해 보시겠어요? 저는 브렌트를 쳐다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타보죠. 운전석에 앉았어요. 브렌트는 조수석에 탔고요. 딜러숍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자 도로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핸들은 말 그대로 버터처럼 움직였어요. 운전하는 기분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브렌트가 제 옆을 보며 말했어요. 되게 편해 보여. 응. 진짜 편해. 저도 대답했어요. 우리는 공원도 지나고 마트도 지나고 학교 구역도 지났어요. 세스를 2차로 데리러 오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덜컹거림도 없고 이상한 소리도 없고 그냥 고요함. 시승을 마치고 딜러숍으로 돌아왔어요. 어때? 브렌트가 물었어요.
은색 산타크루즈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계약서를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바로 앞까지 왔어요. 시승을 마친 그날 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은색 산타크루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커브를 부드럽게 돌던 느낌. 조용하게 울리던 엔진 소리. 무엇보다 든든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마틴의 목소리예요. 정말 한국차를 살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가격표 사진이 있었어요. 딜러숍에서 몰래 찍어뒀던 거였죠.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면 적용되는 월 할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빠듯했어요. 정말 아주 빠듯했어요. 하지만 가능은 했어요. 간신히. 그때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세스가 졸린 눈으로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세스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새 차 때문에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큰 결정이거든. 세스는 잠깐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전 아빠가 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차를 고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어요. 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차.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제가 이 고민을 시작한 이유였죠. 마틴이 뭐라고 하든, 회사 사람들이 무슨 눈치를 주든, 차 앞에 어떤 로고가 붙어있든, 중요한 건 세스. 그 아이의 안전. 그 아이의 미래. 저는 세스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얘야. 그 말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상태로 출근했어요. 복도를 걷다가 마틴과 마주쳤는데 그가 뭔가 또 비꼬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딜러숍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또 오셨네요. 이제 결정했어요. 그는 저를 책상 쪽으로 안내했어요. 서류를 꺼내 펼치며 말했어요. 그럼 정식으로 진행해 볼까요? 저는 안전기능, 보증기간, 유지비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치며 말했어요. 이든 씨,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줄을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세스를 떠올렸어요. 낡은 SUV에 탈 때마다 불안해하는 얼굴. 우리 차 고장나면 어떡해요? 라는 그 질문. 그리고 어젯밤에 세스가 했던 말. 아빠가 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차를 골라주세요. 저는 펜을 집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드디어 산타크루즈가 준비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세스와 함께 딜러숍으로 향했어요. 세스는 침대 옆 벽에 달력을 붙여놓고 하루하루 빨간 펜으로 지우며 기다렸거든요. 아빠, 진짜 오늘이에요? 세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 차가 될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딜러숍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판매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콜터 씨, 딱 제 시간에 오셨네요. 그를 따라 전시장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반짝이는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딱 그 차가 보였어요. 우리 차였죠. 은색. 깔끔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과하게 화려하지도 않고 시끄러운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안전하고 믿음직한 차였어요. 세스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우와, 진짜 우리 차예요? 그렇지. 어때? 되게 강해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맞아. 근데 강하기만 한 게 아니야. 똑똑하기도 해. 그리고 널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우리는 같이 차를 한 바퀴 돌며 구경했어요. 세스에게 뒷좌석을 보여주자 신나서 바로 앉아봤어요. 그리고 두 손 엄지척을 하며 말했어요. 옛날 차보다 훨씬 좋아요. 응, 제가 말했어요. 비교도 안 되지. 직원이 열쇠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제가 차 문을 열어 세스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 순간 단순히 새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제 삶의 한 조각을 다시 손에 넣은 기분이었어요. 마치 마음속에 줄을 그으며 말하는 듯 했죠. 이제부터는 안전하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도로로 나서자 시승 때 느꼈던 그 부드러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세스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응, 얘야. 이 차 뭔가 달라요. 좋은 쪽으로? 응. 되게 안전한 느낌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이파이브도 필요 없었어요. 딱 그 말이면 됐어요. 안전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SUV가 고장나서 멈췄던 주유소 앞을 지날 땐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과거였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전 부인인 린지가 세스를 데리러 왔어요. 세스는 새 차 이야기를 신나게 꺼내놓았고 린지는 조용히 듣다가 차를 보며 말했어요. 되게 괜찮네. 잘 골랐어. 출발하기 전 세스가 제 쪽으로 돌아봤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세스를 안아주었어요. 천만에. 넌 안전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들이 떠나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햇빛을 받은 산타크루즈가 반짝이며 골목을 돌아나가는 걸 보면서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이란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익숙한 걸 버리고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용기예요. 그날 저는 단순히 차를 집에 들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평온함을 집에 데려왔어요.